자, 오늘은 상대 극좌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상대 극좌표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골뱅이가 붙습니다. 그리고 선의 길이 또는 거리, 그 다음에 각도 혹은 방향으로 말을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골뱅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고요. 상대 극좌표는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어순이 뒤바뀌어 있죠.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 극좌표가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명령, 그러니까 예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지는 시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변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른쪽으로 2km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 말은 항상 방향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서 혹은 저쪽으로 가서 얼마만큼 가세요. 이쪽으로 얼마만큼 가세요. 저쪽으로 얼마만큼 가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한 2km만 오른쪽으로 가세요. 2km만 왼쪽으로 가세요. 이게 영어식 방식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뚜렷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한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명령어가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캐드가 영어권에서 개발되어졌죠.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명령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향 혹은 각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각도기 다 들고 다니셨죠? 네. 그 각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기입니다. 이 0도의 이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0도는 불변합니다. 0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원점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각도기 들고 다니면서 각도를 쟀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각도가 필요한 곳에 이 각도기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원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원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요? 0도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플러스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해서 카운터 반대 시계 방향 CCW라고 합니다. CCW는 플러스,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330도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30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마이너스 30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간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각도들이 있어요.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그 다음에 150도, 180도. 그럼 나머지는 이쪽은요. 이 마이너스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각도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90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왼쪽 하단부터. 왜냐면 여기가 0도거든요. 항상 시계의 3시 방향이 0도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계의 3시 방향, 즉 X축의 플러스 방향은 0도입니다 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못 바꿔요. 얘는 쉬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건 몇 도일까요? 90도예요. 사각형은 90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골뱅이하고 50만큼 90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수평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80도가 돼요. 골뱅이 50만큼 180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50만큼 270도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각형은 직각이기 때문에 우린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항상 여기서 어캐드 ISO를 선택하라고 했고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라인 화면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앞에다가 골뱅이를 쓰고 선의 길이를 씁니다. 50이라고.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선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골뱅이 50에 90도, 골뱅이 50에 180도, 골뱅이 50에 270도. 자, 언두 골뱅이 50에 마이너스 90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여기가 0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0도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즈. 끝은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닫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상대 극좌표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 표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중괄호 표시죠. 그러니까 이제 소괄호가 요게 소괄호고, 그 다음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들어가죠. 맞나요? 잘 모르겠네. 얘가 중괄호고 얘가 대괄호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쓰는 방향 표시가 얘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같이 있냐면 쉼표랑 같은 키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과 쉼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캐드를 사용하는 설계자를 배려한 겁니다. 똑같은 키를 누르라고. 종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쓰고 각도를 씁니다.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창의적인 생각인 거죠. 창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없앨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려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국가가 아닌 일반 회사가 우리나라만 어순이 바뀌어 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맞나요? 잘 모르겠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어는 어순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영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익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안 돼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건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키이기 때문에 심표, 즉 상대 좌표에서 심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좌표를 심표로 쓰잖아요. 똑같은 키를 쓰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규칙에 맞춰야 돼요. 선의 길이와 각도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또 보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만 더 환기를 시켜보죠. 자, 평행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두 선이 똑같이 나란한 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철길처럼, 철길이 각도가 있는 게 아니죠. 철로에 있는 선이 두 개가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나란히 있는 선이죠. 평행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 수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선을 말하는 거죠. 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이걸 수선 혹은 수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평행선까지의 거리는 수직선의 방향, 즉 수선의 방향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수직선의 방향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행선이 이렇게 사선이에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제 수선의 방향으로 평행선의 거리를 따집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서로 엇갈린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마주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요걸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맞꼭지각인데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등각입니다. 이렇게와 이렇게 등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등각이 됩니다. 맞꼭지, 꼭지를 맞대고 있다고 해서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동위각,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을 2등분 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위치가 똑같은 각도, 위치가 같은 자리는 동위각이라고 하고, 동위각은 등각입니다. 똑같은 각도예요. 그 다음 엇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을 2등분 했을 때 서로 엇갈린,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이 각이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명제를 구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도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맞꼭지각은 어떤 거라고요? 서로 꼭지를 맞대고 있는 각, 맞꼭지각. 동위각, 위치가,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각도. 엇각, 엇갈린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와 얘가 서로 맞꼭지죠. 꼭지를 맞대고 있죠. 얘는 맞꼭지각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얘와 얘가 맞꼭지각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개의 각이 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엇각과 맞꼭지각의 개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워버리세요. 조건이 어떤 거라고요? 나란한 두 개의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도, 엇각, 또 꼭지를 맞대어 보고 있는 맞꼭지각은 서로 등각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얘기예요. 맞꼭지각과 동위각은 다 등각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각도 구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초 상식입니다.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정삼각형은 사실은 이걸로 그리면 돼요. 자, 정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그리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그리시면 돼요. 이전부터 그리시면 됩니다. 왜요? 항상 시계의 3시 방향이 이게 0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은 이렇게 쓰면 돼요. 골뱅이 50에 0도 이렇게 써버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0도죠.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내각은 여기가 몇 도일까요? 몇 도죠? 60도입니다. 여긴 60도예요. 자, 하나 더요. 수평선은 180도죠. 자, 이렇게 여기가 180도예요. 수평선은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180에서 60을 빼니 여기가 120도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가 따라요. 왜냐면 자, 정오각형은 내각이 몇 도죠? 사각형은 알아요. 90도인 거 알아요. 삼각형은 60도인 거 알아요. 근데 오각형은 몇 도죠? 몰라요. 육각형은요? 몰라요. 자, 요 각도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60도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 자, 삼각형이죠? 그러면 모서리가 3개입니다. 120도. 맞나요?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나온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죠? 네, 여긴 120도예요. 그러니까 골뱅이 50에 120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0도입니다. 원점이 쫓아가는 거예요. 원점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던 원점이 여기로 오면 돼요. 항상 원점부터 0도부터 이만큼의 각도를 계산해내야 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니까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60도가 나오네요. 맞나요? 이렇게 Z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예요. 또 삼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아요. 여기 60도고 여기도 60도입니다. 그 다음 수평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180도예요. 180에서 60 빼기 60 빼기 하니까 여기도 60도. 180에 60을 더하니까 240도. 여기가 240도. 혹은 이렇게 가도 돼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라인 골뱅이 52 0도 방향, 골뱅이 52 120도 방향, 골뱅이 52 240도 방향. 맞나요? 다시 언두. 골뱅이 52 마이너스 120도 방향. 언두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정오각형인 걸 한번 그려보죠. 똑같이 이렇게 제가 먼저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역시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왜요? 0도니까 각도 하나 거저먹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끝에 이렇게 와서 끝에 0도로 끝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만큼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쉬운 거부터 하자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어디서 그려야 조금 더 쉽지? 어떻게 그려야 조금 더 편하지? 어떻게 그려야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지? 이런 걸 자꾸 캐치하셔야 돼요. 도면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도면을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고 해당 도면을 보고 먼저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겼나? 어디서부터 그려져야 하나? 이런 것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속도가 붙기도 하고 도면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여기가 0도니까 여기서부터 그립니다. 이제 자꾸 잔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0도죠? 여기는 몇 도일까요? 이게 아마 프린트물에 있을 거예요. 360도 나누기 오각형. 57은 35, 10이니까 5, 20, 72도. 즉 여기가 72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치수 기입을 좀 해놓죠. 각도, 이 선과 이 선의 각도가 이렇게 72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80도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72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108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다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108도, 여기도 108도, 여기도 108도, 여기도 108도가 됩니다. 정다각형의 내각은 각도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 여기가 0도란 말이죠.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헷갈리는 게 이렇게 각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 각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이렇게 0도 선에서부터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같이 보시죠. 여기가 0도죠. 자,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랑 억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72도.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108에서 72를 빼니까 36도. 맞나요? 네. 다시 여기가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36을 빼니까 여기가 144도. 자, 제가 라인을 그려서 체크를 해드리죠. 보시면 여기가 몇 도가 돼요? 이렇게 72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억각에 의해서 이렇게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72도가 동일해지겠죠. 그 다음 전체 각도가 108도예요. 그러니까 108도에서 72를 빼니까 여기가 이렇게 36도가 나온단 말이죠. 다행히 0도와 180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한텐. 그래서 다시 36을 빼니까 여기가 이렇게 144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항상 0도 선을 그리셔야 돼요. 0도와 180도 선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가 0도, 그럼 여기가 180도. 여기가 36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36도가 돼요. 여기도 36도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 이만큼의 각도, 이건 마이너스 144
4도입니다. 아니면 180도에다가 36을 더하면 돼요. 216도가 되네요. 자, 라인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이렇게요. 216도 맞나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도 맞죠?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가 144도인 것도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가 36도였단 말이죠. 여기도 36도. 다행히 여기랑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72도인 거 알아요. 마이너스 72도 해버리면 돼요. 여기는 클로즈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72 하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50만큼 72도, 골뱅이 50만큼 144도, 골뱅이 50만큼 216도, 또는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44도, 클로즈. 그러면 정오각형 그려졌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서클입니다. 서클은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에 대한 도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 파이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는 그냥 R 50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파이가 무슨 뜻이냐면 지름이란 뜻입니다. 지름 50mm 그리고 50mm인 원이란 뜻입니다. 얘는 반지름 50mm인 원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원에 도면 표기를 할 때 반드시 파이 기호가 들어가거나 R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빠지면 원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은 영어로 하면 다이아메타라고 합니다. 반지름은 라디어스라고 합니다. 다이아메타, 라디어스. 자, 그러면 원을 그려보죠. 서클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for circle.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 위치. 원의 중심 위치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심 좌표를 쓰면 되는 거죠. 포인트란 뜻은 점이란 뜻이겠지만 의역하면 좌표란 뜻입니다. 원의 중심 좌표를 넣어주세요 란 뜻이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오와 다이아메터 지름. 여기다가 입력하면 반지름이 들어가겠죠. 50 그리고 엔터. 반지름이 50인 원.
서클 중심점 입력하고 자 다이아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50 엔터. 그러면 왼쪽은 반지름이 50인 원, 오른쪽은 지름이 50인 원. 자, 한번 해보시죠. 도면에서 반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반지름으로 넣으시면 돼요. 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지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우리는 그래요. 파이 10 그러면 반지름 5죠. 그러니까 반지름 5로 고쳐서 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반지름으로 바꿔서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버릇을 혹은 습관을 지름이 나와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반지름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자, 제가 파이 77짜리 원을 그릴 겁니다. 파이 77인 원을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서클. 자, 77의 반지름이 얼마죠?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메터 77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보세요. 서클. 여기다가 수식을 쓸 겁니다. 이렇게요. 77 나누기 2. 반지름이라는 건 지름의 절반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77 나누기 2라고 쓰고 엔터. 되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똑같은데 파이 77.5입니다. 77.5예요. 파이 77.5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서클 77.5 나누기 2 에러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건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규칙이냐면 나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77 나누기 2라고 입력을 해서 값을 얻어냈잖아요. 이거 정수 나눗셈만 가능합니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아예 안 받아줍니다. 뭐만 받아준다고요? 정수 나눗셈만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 정수와 실수의 차이점 뭔가요? 정수와 실수의 차이점. 자,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실수는 소수가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럼 질문. 77이 있고 77.0이 있고 77.5가 있습니다. 자, 정수와 실수를 찾아보시죠. 얘는 명확하게 정수인 걸 이해합니다. 얘는 소수가 있으니 실수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확률은 50%입니다.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저 이거 중학교 때 선생님이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정수인가 실수인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얘는 실수입니다. 정수가 아닙니다. 왜 정수가 아닐까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점 0을 없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0을 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77.0을 77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근데 수학적인 정의는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점 0이라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점 0도
실수입니다. 소수예요. 사람의 인식은 점 0은 0으로 인식하고 없다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컴퓨터는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점 0도 소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77.5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초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소수점 하나를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돼요. 두 개를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77.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 아이고. 여기다 10을 곱하고 나누기 2에다가 10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77.5 나누기 2 이렇게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값을 곱해버렸죠. 10을 곱한 거죠. 그렇다면 몫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서클 77.5 나누기 2 775 나누기 20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 단순히 중심 반지름 혹은 중심 지름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P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3P는 뭐냐면 3포인트의 약자입니다. 3점. 즉 세 점을 통과하는 원. 이게 3포인트입니다. 2포인트도 있어요. 이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TT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두 개의 사물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게 TTR의 개념입니다. 이게 TTR의 개념이에요. 탄젠트라는 단어는 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접선 또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하고 반지름 무슨 뜻이에요? 두 사물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 모르니까 그냥 R인 원. 그게 TTR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은 5개가 있고요. 여기에 탄젠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접하고 즉 세 오브젝트에 접하는 원이 하나 또 있어요. 탄젠트 얘는 세 개의 사물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으로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 반지름 혹은 중심 지름은 알아요. 자, 3포인트하고 2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수학적인 정의가 그래요.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수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걸 공부한 기억은 있거든요. 명제를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증명은 못해요.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수포자였거든요. 영포자하고 수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제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한 기억은 나요. 왜냐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못한다고. 자,
2포인트는 뭐냐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인데 3포인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어요. 다만 그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는 딱 하나 나옵니다. 얘는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서클 그러면 바로 이 부분 3포인트, 2포인트, TTR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3포인트 아니 하기 전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은 여길 통과하고 지금 5스냅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점 여길 통과합니다. 자, 어때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맞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 여기 점을 통과하고 여기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지금처럼 무수히 많지만 마지막 한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 2포인트 양 끝점을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습니까? 지름의 양 끝점 맞나요? 저는 눈에 보이기 위해서 5스냅을 썼어요. 여러분들 아직 5스냅 못 쓰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5스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점을 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3포인트는 점 3개를 입력해서 원을 하나 그리는 것, 이게 3포인트의 개념이고요. 2포인트는 점 2개를 입력해서 원 1개를 그리는 것, 그게 2포인트의 개념입니다. 특히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을 말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TTR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TTR이 사용 방법이 많아요. 자, 제가 선을 2개 그렸습니다. 이 2개의 선에 접하는 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지름이 50인 원은 어딘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위치는 누가 알아요? 캐드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서클 TTR 그리고 자, 확대 커서 보이시나요? 자, 얘를 좀 치우고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 아이콘 뜬 거 보이시나요? 요게 5스냅입니다. 이게 5스냅 아이콘이에요. 지금 커서가 선 밖으로 벗어나니까 녹색 아이콘이 사라졌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갖다 대니까 녹색 아이콘 나오죠. 그리고 툴팁이 뜹니다. 탄젠트를 찾았습니다 라고, 접점을 찾았습니다 라고 뜬 겁니다. 이렇게 초록색 아이콘이 나올 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접점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 가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에 보면 반지름을 넣으라고 해요. 반지름 50 엔터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용지가 화면이 A3 사이즈로 딱 맞추게 돼요. 즉 가로가 한 400m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300mm 정도, 이 정도 사이즈를 딱 맞춰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휠 더블 클릭하면 400에 300 정도의 크기로 맞춰집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50mm 짜리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제가 요만하게 그렸습니다. 되게 작게 그렸어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50. 어떻게 되나요? 좀 다른 데 나가 있죠.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또 이렇게 조금만 빼볼까요? 서클 TTR 클릭하면 자, 엄한 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선을 연장하면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선을 연장하게 됐을 때 이 자리에 생깁니다 라고 캐드가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위치가 안 맞아도 혹은 다른 자리에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50. 엄한 데가 있죠. 서클 TTR 접하고 50. 자, 제대로 나오나요? 두 번째 클릭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보세요. 서클 TTR 첫 번째는 여기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클릭했고 두 번째는 여기 클릭할 겁니다. 그래서 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클 TTR 접하고 즉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다시 보실까요? 서클 그 다음에 라인. 자, 이렇게 아까는 선과 선에 접했지만 이렇게 원과 선에 접할 수도 있어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맞나요? 자, 다시 보세요. 서클 TTR 접하고 50. 어떻게 되나요? 모양이 막 달라지죠? 그죠? 자,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TTR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클 TTR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모양이 다를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고 클릭하는 위치를 다시 지정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탄젠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을 제가 3개를 그렸습니다. 혹은 원을 3개를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탄젠트는 여기 있습니다. 탄젠트. 여기 커맨드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커맨드에는 탄젠트가 없어요. 원래 이 3포인트라는 명령어에 5스냅을 쓴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탄젠트 한 다음 한 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그러면 알아서 원이 그려집니다. 뭐 선과 선, 원 이렇게 만나도 돼요. 또는 원끼리만 만나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접선 3개를 입력하면 원이 하나 그려진다라는 게 탄젠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은 오브젝트가 지닌 어떤 특정한 부위를 캐드로 하여금 찾게 하는 것, 그게 오스냅의 명령어입니다. 오스냅의 기능은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늘 절대좌표로 그리지 않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립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 점 좀 찾아줘 라고 캐드한테 시켜요. 그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오스냅은 키보드 F3키를 누르시면 돼요. F3키가 오스냅 온 오프입니다. 오스냅 온 오프 키가 키보드 F3키예요. F3키를 눌러서 오스냅을 오프하면 오스냅이 안됩니다. 오스냅을 늘 켜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스냅을 켜놓고 하는데 전부 다 켜놓고 하느냐? 아니요. 그건 제일 무식한 짓입니다. 필요한 거 3개에서 4개만 체크해 놓고 쓰세요.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3개, 4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스냅들끼리 중에서도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스냅이 먼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자꾸 찍혀요. 이거 말고 나중에 3개를 더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오스냅은 선과 관련된 오스냅이 있습니다. 끝점이죠. 끝점, 미드포인트는 중간점,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원 관련, 원의 중심점.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4분점이라고 합니다. 탄젠트는 조금 아까 봤습니다. 접점. 그 다음 기타, 인터섹션은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이라고 합니다. 자, 선 관련 오스냅,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했지 않아도 잘 알아요. 엔드라는 말은 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선의 끝점을 찾는 오스냅, 이게 엔드포인트예요. 미드포인트는 선의 중간을 찾는 명령어가 미드포인트입니다. 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점을 찾는 오스냅. 자, 쿼드란트가 조금 생소해요. 아, 저게 무슨 뜻일까? 쿼드란트가 원의 4분의 1이 되는 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케이크 있어요. 피자가 있습니다. 이거 4조각 내주세요. 그러면 4조각이 나오겠죠. 이걸 각도로 표현해 봅시다. 0도 되는 지점, 90도 되는 지점, 180도 되는 지점, 270도 되는 지점으로 해서 4조각을 낼 수 있겠죠. 네,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 포인트가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쿼드란트하고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쿼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들어본 듯도 해요. 자,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농구 경기를 보러 가면 15분하고 좀 쉬고 15분하고 좀 쉬고 해서 이렇게 4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장르에 뭐라고 하냐면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3쿼터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중에 15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쿼터예요.
자, 시계에서 15가 0도죠. 90도죠. 0도, 90도. 이게 쿼터예요. 쿼터란 얘기는 즉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쿼드란트도 똑같아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원을 자르는데 4분의 1이 되는 지점, 그걸 쿼드란트라고 해요. 탄젠트는 접점이라고 조금 아까 봤습니다. TTR. 자, 인터섹션은 뭐냐면 선과 선이 또는 원과 원이 혹은 선과 원이 이렇게 사물이 물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명령어가 인터섹션입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으로 만나는 교차, 그러니까 수직점을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자,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일회성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구적인 설정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일회성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뭐뭐뭐뭐 이렇게 뭐뭐뭐 이거 뭐뭐뭐뭐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떴을 때 포인트 대신에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커맨드 라인에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혹은 센터 포인트 라고 물어볼 때, 좌표를 물어볼 때 좌표 입력을 요청할 때 캐드가 좌표를 넣어주세요,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스냅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우스 라이트 버튼,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야 돼요. 시프트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오스냅 대화 상자가 떠요. 연구 세팅은 아예 내가 그냥 미리 설정해 놓은 겁니다.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요거 그러면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오스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서클, 투포인트 그랬더니 캐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first end poi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 포인트 물어보고 있죠. 이때 여기다가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오스냅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end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끝점을 찾아줍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찾아져요. 또 여기 보면 second end point 물어보죠. 여기다가 end 엔터 그러면 끝점을 딱 찾아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오스냅들을 적으면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 놨습니다. 그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 놨어요. 바로 이 대문자들입니다. 여기는 요 대문자만 쓰시면 돼요. 얘네들을 쓰고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오스냅만 활성화됩니다. 다른 건 다 비활성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키보드를 안 보고도 그냥 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똑같이 그릴 건데요. 라인, 자, 서클, 3포인트. 3포인트가 3점이죠.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떠요. 여기서 필요한 오스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엔드포인트 클릭, 다시 엔드포인트 클릭, 다시 엔드포인트 클릭. 그러면 끝점을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졌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미드포인트는 중간이란 뜻이죠. 선의 중간을 뜻하는 단어가 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라인, 이렇게 선이 있어요. 라인 미드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중간점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이게 미드포인트. 한번 해보시죠. 센터는 원의 중심점을 찾는 오스냅이고, 자, 이런 건 간단해요. 서클을 하나 그려놓고 라인 그려놓고 센터를 체크합니다. 센터. 그러면 이렇게 원의 테두리를 가면 찾아줘요. 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를 누르면 하등에 소용이 없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눌렀는데 왜 중심점을 못 찾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는 원의 내부죠. 우리는 인식을 해요. 원의 내부라고. 캐드는 원의 내부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XYZ가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캐드는요, XY만 존재하는 2차원 공간입니다. 지금 이 원도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선이에요. 선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찾아라 그러면 이 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원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려면 3D가 돼야 돼요. 3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봤자 원의 중심은 못 찾습니다. 바로 얘를 누르셔야 돼요. 이 선을 눌러야, 원의 선을 눌러야 비로소 원의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이렇게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중심점에 가면 찾아져요. 중심점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줘야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쿼드란트 또는 쿠드란트 이렇게 읽어요. 쿼드란트라고 하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4분점이에요. 바로 여기 이 점들, 여기가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라인 쿼드란트 보면 4분점이 되는 자리 찾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쿼드란트. 그리고 이렇게 쿼드란트 자리가 나오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인터섹션은 교차점입니다.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고 있죠. 혹은 이런 부분들, 선과 원이, 선과 선이 다 만나고 있죠. 서클, 그 다음에 인터섹션,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교차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의 경우 이 두 선이 만나는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인터섹션이라고 쓴 다음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면 원이 그려지겠죠. 자, 근데 인터섹션을 찾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선을 클릭하는 겁니다.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터섹트라고 하는 오스냅을 실행한 다음 첫 번째 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찾아져요. 잘 안 보이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서클, 인터섹트. 자, 첫 번째 찾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위치를 찾기 애매한 경우 지금처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교차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원을 또는 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포인트. 지금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다시 볼까요?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정한 선에서 수직선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오스냅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골뱅이 20만큼 180도, 다시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다시 20이 아니네요.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상대좌표 연습할 때 이런 예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서클 2포인트를 써도 되고 3포인트를 쓰셔도 돼요. 3포인트, 오스냅, 엔드포인트, 다시 오스냅, 엔드포인트, 다시 오스냅, 엔드포인트. 되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2포인트,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되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이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는 설명했습니다. 1회적인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영구적인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매번 엔드포인트 쓰기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영구 세팅을 할 겁니다. 영구 세팅을 하는 방법은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스냅이라고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스냅. 그러면 오스냅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자, 체크하면 오스냅이 활성화됩니다.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 오스냅 트래킹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건 일단 체크해 두시고 필요한 오스냅들만 체크해서 쓰시면 됩니다. 셀렉트 올, 전체 선택하기, 클리어 올, 전체 취소하기. 자,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요 정도 많이 쓰니까 체크. 그러면 서클 2포인트. 자, 어때요? 명령을 안 썼는데 엔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없어도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다 오스냅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냐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반지름 넣으려고 보니까 이미 들어가 있네요. 엔터. 계속 서클 TTR.
자, 마지막은 어떻게 쓰냐면 원의 중심점에서 반지름 5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가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입니다. 여기 오스냅 온오프인데 얘를 끄면 오스냅이 꺼집니다. 누르면 오스냅이 켜져요. 이렇게 파란색 점이 나왔다는 얘기가 오스냅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냅 버튼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얘를 누르면 여기에 오스냅이 나옵니다. 오스냅 설정창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냅 명령을 이용해서 대화 상자를 띄워서 거기서 체크해도 되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여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 오스냅 트래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여기 폴라 트래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폴라 트래킹이라는 건 각도 추적기란 뜻이에요.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얘기는 오스냅 추적기란 뜻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라인을 그렸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선 이렇게 쫓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들? 선이 이렇게 쫓아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쫓아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정한 각도가 되면 선이 이렇게 쫓아 나옵니다. 이게 오스냅 트래킹. 보시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각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0도, 45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90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선을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에다가 선이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굳이 내가 좌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클릭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각도만 잘 맞춰주시면 오스냅 추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 추적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90도, 45도 이거 말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트래킹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넣을 수 있어요. 자, 뉴 버튼을 누르면 각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각형이 72도였잖아요. 그러니까 72. 그리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라인 0도, 그 다음에 72도, 그 다음에 자, 여기서 72로 바꿔야 되겠네요. 144도. 자, 어떤가요? 아이고. 오스냅을 그리기에 너무 쉽죠? 오각형 그려지는데 너무 쉽죠? 각도를 알아서 찾아줘요. 자, 트래킹 세팅을 눌러서 얼마든지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각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45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라인 0도,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눈대중이 좋고 스킬이 좋더라도 이걸 맞추기가 어려워요. 수평 수직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한 다음에 방향을 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만 씁니다. 좌표 안 쓰고. 좌표를 안 써요. 그리고 숫자만 씁니다. 10. 그럼 10mm짜리 선이 그려져요. 커서의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서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져요. 근데 트래킹을 이용해서 폴라 트래킹을 각도 추적기를 이용하면 값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방법 많이 써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팔각형입니다. 각도 썼나요? 안 썼어요. 그냥 선의 길이만 쓴 겁니다.
각도는 어떻게 맞춰요? 폴라 트래킹으로 맞춘 겁니다. 이 방법 많이 쓰고요. 자,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위로 그릴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여기 끝점과 딱 맞춰서 요만큼만 그리길 원해요. 그러면 자, 오스냅을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수평선 쭉 나오죠. 자, 이렇게요. 그럼 오스냅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오스냅 추적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옵셋입니다. 옵셋은 굉장히 쉬워요. 지정한 간격, 내가 간격을 지정합니다. 그 지정한 간격만큼 사물을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써놨죠? 뭐 먼저요? 간격만큼.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간격을 넣고 사물을 선택하고 복사될 방향을 지정합니다. 옵셋은 간격을 입력하고 사물을 선택하고 방향을 지정해요. 자, 보세요. 라인, 제가 라인을 적당히 그렸습니다. 그 다음 옵셋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콘이 옵셋입니다. 옵셋, 그러면 제일 먼저 뭘부터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옵셋 디스턴스. 옵셋은 간격 띄우기예요. 간격 띄울 디스턴스, 거리를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간격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10이라고 썼습니다. 엔터. 그러면 CAD가 또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 간격 띄우기 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또 CAD가 물어봐요. Specify on, Point on Side. 방향이란 뜻이에요. 옵셋 할 방향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요. 이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거면 왼쪽을, 오른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을. 자, 10mm씩 간격이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0도의 방향으로 혹은 90도의 방향으로 복제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를 합니다. 수직선의 방향으로. 이게 옵셋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옵셋은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놓고 옵셋 77 나누기 2 엔터,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부터 여기 있는 선까지가 77mm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옵셋을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를 먼저 해봅니다. 해보시죠. 트림하고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트림과 익스텐드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거기 들어있는 옵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다만 트림은 물체를 잘라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그릴 때 길게 그냥 그려요. 그리고 넘쳐나는 건 자르고 모자르는 건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 그리는 게 쉬워요. 반드시 내가 이걸 딱 맞출 거야 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길게 그리고 선이 넘어갔네? 그럼 트림. 선이 모자르네? 익스텐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은 단순합니다. 트림은 지정한 경계 안쪽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보면 트림도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이 선부터 여기 있는 이 선까지 자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영어나 CAD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경계가 먼저 나와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여기 있는 이 선까지 이 부위를 자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림은 경계를 먼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경계 먼저입니다. 자, 트림.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떠요. 셀렉트 커팅 엣지. 커팅 엣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르는 모서리. 커트가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커팅 엣지 그러면 자르는 모서리. 즉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칼날 경계. 칼날이 되는 경계. 즉 이 선이 칼날이 되는 거고 이 선이 칼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렉트는 선택해 주세요. 자르는 모서리를. 이 선을 자르고 이 선을 자르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위가 아니고 경계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칼로 여기를 토막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칼이 들어가는 자리. 칼 역할을 하는 선, 칼 역할을 하는 원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Select Object to Trim, 지워질, 자르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잘라졌나요? 누르면 됩니다. 없어질 부위를 누르면 비로소 없어지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를 지정할 건데요. 클릭,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없어져야 될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조금 아까하고 반대가 됐네요. 심지어 여긴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잘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끝점은 경계로 인식합니다. 엔드포인트죠. 이 엔드포인트는 CAD가 경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림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경계를 조금 더 추가해 보죠. 경계가 많아졌네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그러면 CAD가 이렇게 한 구간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이 방법은 많이 쓰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경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선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제대로 잘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커팅 엣지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지금처럼 단순한 경우는 커팅 엣지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 트림입니다. 경계를 다 선택하고 싶어요.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다른 쪽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트림. 보시면 한 번에 자르고 싶어요. 빈 공간 클릭하고 이렇게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셀렉트죠. 바로 이 크로스 셀렉트를 하면 경계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크로싱 기능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 기능이에요. 크로싱을 이용하면 한 번에 자르거나 할 수도 있고요. 자, 얘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펜스입니다. 펜스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울타리가 그려진 거 맞나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울타리를 그려서 한 번에 자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트림 셀렉트하랍니다. 펜스 F 누르고 엔터. 그러면 셀렉트도 이렇게 펜스로 그릴 수 있습니다. 펜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펜스, 그러면 울타리를 그려서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트림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프로젝트하고 엣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신경 안 쓰셔도 좋아요. 대부분 다 UCS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3차원으로 화면을 보고 있죠. 자, 보시죠. 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자, 보시죠. Z축으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명히 위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 딱 교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교차하고 있고, 사선으로 보면 어때요? 떨어져 있죠. 이거 교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차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차하지 않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트림. 자, 잘리나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네요. 왜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경계를 인식을 해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트림.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제 UCS라는 놈이 그런 거고, 뷰라고 하는 건 화면상이에요. 화면상에서 교차되고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뷰는 화면상에서 교차하고 있으면 트림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화면상에서 교차하고 있으면 해주고, UCS면 XYZ 좌표를 보고 하는 거고, 너는 이건 교차하지 않는 거로 인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건 교차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거고, UCS라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교차하고 있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이거 교차하는 걸로 인식을 해줘요. 분명히 3차원으로 보면 교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 UCS를 놓으면 이건 교차하는 거 맞아 라고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건 교차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뷰는 화면상에 교차된 만큼만 자르는 걸 말합니다. 기본은 UCS 값이고요. 요거는 그냥 UCS 놓으시면 되고요. 문제는 엣지입니다. 자, 라인, 트림. 자, 엣지를 눌러보면 이렇게 익스텐드와 노 익스텐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텐드라는 말 자체가 연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연장하기고 하나는 노 익스텐드, 연장하지 않기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익스텐드로 바뀌었어요. 경계를 연장시킨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경계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가상의 경계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계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림할 때 엣지를 노 익스텐드로 놓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안 잘리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익스텐드하고 이 엣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엣지를 익스텐드로 한번 해보시고 노 익스텐드로 바꿔놓으시고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리고 제가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바깥을 지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여기 있잖아요. 얘가 트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얘는
정답은 안 지워집니다. 왜 안 지워질까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안 지워집니다. 트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르다예요. 자르다. 지우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일부는 없어지는 거고 일부는 남아야 돼요. 근데 얘를 지우면 남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고 싶어요. 여기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레이즈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익스텐드는 연장시키기예요. 자, 보시죠. 선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경계를 만들고요. 경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이 모자라요. 여기까지 늘어나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 그러면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즉 경계. 바운다리가 테두리죠. 선이 늘어나야 할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경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늘어나야 할 객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 맞나요? 사용하는 방법이 어때요? 트림은 경계를 선택하고 엔터, 없어질 부분을 클릭. 익스텐드는 경계를 선택하고 늘어날 부분 클릭.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펜스, 크로스, 프로젝트, 엣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경계 하나씩 늘어나게 되겠죠. 자, 라인, 익스텐드, 그리고 동시에 한 번에 선택. 그러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익스텐드는 물체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트림과 익스텐드가 이렇게 같은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가 여기 같이 묶여 있어요. 자, 우리 과제물을 하나 넘겨볼까요? 그러면 과제물이 하나가 있을 텐데요. 자, 라인. 자, 골뱅이 40만큼 0도, 그 다음에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0도, 아이고, 100만큼 180도, 클로즈.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수평 방향 만들어 놓고 40, 그 다음에 100, 40, 40, 100, 40, 40, 100, 40, 40, 40, 아이고 40이 아니네요. 100, 클로즈.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그냥 길게요. 다시 그냥 길게요. 옵셋 40, 아니 옵셋 100, 트림 옵셋 40, 트림 라인 100, 100, 100, 클로즈, 옵셋 40, 트림
정답 있나요?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응용해서 그리는 거니까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그리기가 편한 게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리냐면 세 번째 그린 것처럼 그려요. 그냥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하고 트림해서 자르면 돼요. 그러면 좌표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나마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옵셋 13. 전부 13mm씩 옵셋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눈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림, 펜스가 울타리였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근데 펜스를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됐네요. 한번 해보. 라인 102 0도 방향으로, 32 90도 방향으로, 32 0도 방향, 22 90도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그 다음 62 180도 방향,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2 마이너스 90도, 32 0도, 그 다음에 클로즈, 그냥 클로즈. 그러면 그려지겠죠. 뭐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선을 길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옵셋 전체 길이 160이네요. 그 다음 전체 높이 80이네요. 트림으로 딱 잘라내고요. 그 다음 아래쪽과 위쪽을 만들면 돼요. 옵셋 30, 아래쪽은 이렇게 30씩 트림하면 되겠고요. 트림, 옵셋 50, 옵셋 30, 트림,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라인,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옵셋 40,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20, 서클 TTR, 접하고 5, 서클 TTR, 접하고 5, 서클 TTR, 접하고 10, 서클 TTR, 접하고 10. 자, 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선이 나와요. 요 선의 의미는 뭐냐면 중심선이란 뜻입니다. 사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의 정식 명칭은 1점 쇄선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1점, 점을 한 개 넣었다는 뜻이에요. 쇄선, 선을 깨트려서. 쇄자가 깨트릴 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깨트려서 그 속에 점을 한 개 넣은 겁니다. 그럼 두 개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걸 2점 쇄선이라고 합니다. 세 개 넣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설계에서 사용하는 선의 종류가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선,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 정확하게 4개예요.
굵은 거냐, 가는 거냐, 중간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1점 쇄선, 그러니까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거고, 주로 1점 쇄선의 역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면 돼요? 바로 중심선이요. 앞전에는 어떻게 그렸나요? 전체 윤곽을 먼저 그렸어요. 앞전에는 중심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선부터 그리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라인, 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길게 그려요. 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길게 그려요. 근데 이 선의 역할이 뭐예요? 중심선의 역할입니다. 옵셋 100 나누기 2,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한 50, 아래로 5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 되겠군요. 다시 옵셋 20,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20, 다시 옵셋 150,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 윤곽이 만들어졌죠. 중심선과 전체 윤곽.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아니, 이렇게 할까요? 트림, 중심선은 자르지 말고, 그래야 좀 구별하기 편하겠죠. 원래 중심선은 물체에서 기계 같은 경우는 대략 3mm 정도 조금 더 길게 빼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한 2-3,000mm 정도 뺍니다.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한 3mm 정도, 3mm에서 5mm 정도 더 빼요. 길게.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돼요. 그 다음 서클, 여기 교차점에 반지름 12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10mm 옵셋 하면 돼요. 옵셋 10mm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가 18mm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18mm입니다. 그럼 이거 선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옵셋 18, 가상선을 그리는 겁니다. 옵셋을 해서 내가 가상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가상선이고 트림 역할 다 했으니까 삭제. 만들어졌나요? 두 번째 방법, 라인 아래로 18mm, 다시 위로 18mm. 이해되셨나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가상선을 자꾸 만들었다 지웠다 하셔야 돼요. 트림, 이렇게 가상선을 만들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끝점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 선의 각도가 얼마냐면 10도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0도죠. 수평으로 가니까 여기가 180도죠. 억각으로 가니까 여기가 10도죠. 그러면 이 선의 각도는 19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오늘 배웠던, 앞전에 배웠던 막곡지각 억각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해내셔야 돼요.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0도예요. 자, 여기가 180도, 여기가 10도. 그러면 얘는 170도고 얘는 190도 방향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라인 끝점에서 골뱅이 선의 길이를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길게 150만큼 190도 방향 이렇게요. 길게 그려졌나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폴라 트래킹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0도 라인 180도죠?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클릭, 선이 안 넘어가도 되잖아요. 트림, 각각 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방법이 막 달라져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얘예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근데 매번 이거를 이렇게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그 다음엔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여기 목록이 있잖아요. 목록에서 한 번 썼잖아요. 그게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저는 반절만 그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나머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리세요. 그 다음 또 선을 길게 그리세요. 옵셋 52, 그 다음 옵셋 120. 트림으로 싹둑 다 잘라냅니다. 근데 여기는 선의 길이를 몰라요. 왜냐면 여기만 알아요.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가 97도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라인 명령을 쓰시면 돼요.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모르니까 길게 하고 97도 이렇게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폴라 트래킹에서 여기서 뉴 97도 그러면 90도에서 97도를 이렇게 찾아 놓을 수 있겠죠. 방법이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옵셋 15mm, 옵셋 31.5mm, 옵셋 11mm, 옵셋 26mm, 트림, 펜스로 안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옵셋 28.5mm, 라인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삭제하고 트림, 펜스로. 그럼 왼쪽 건 됐어요. 오른쪽 거요. 여기 교차점에서 13.5m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가상선을 내려 긋고 옵셋 13.5mm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옵셋 28, 다시 옵셋 12mm, 옵셋 25mm 이렇게요. 자, 116도네요. 그러니까 얘를 삭제하고 116도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110도, 116도 이렇게 가네요. 자,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잘라내고 다시 트림 펜스로 마무리하면 모양이 됩니다. 나머지는 쭉 해보시는데, 자, 오른쪽 하단기 하나 또 있죠? 라인 선을 길게 그립니다. 다시 라인 선을 길게 그립니다. 옵셋 62, 옵셋 30, 옵셋 10. 트림으로 잘라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서클 22.5, 다시 서클 39, 65도네요. 그럼 다시 폴라 트래킹으로 이거 삭제하고 뉴 65도, 그 다음에 얘는 90도로 라인 이 각도네요.
트림. 이렇게 경계 지정하고 할 때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옵셋 39, 다시 옵셋 41. 자, 이만큼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자, 선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01도죠? 자,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01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180에서 101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지, 여기도 37도, 여기 37도라고 나와 있죠? 여기 사이각도가 37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요만큼의 각도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101에서 빼면은 여기가 9고, 네, 79도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37도를 또 빼야 되네요. 42도네요. 여기가 37도고 여기가 42도고, 억각에 의해서 이렇게가 42도. 자, 라인. 선의 길이는 10mm고 방향은 마이너스 42도. 선의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는 101도.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 다시 트림. 얘는 지우고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타 14mm. 자, 얘는 크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각도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요거 각도 계산 없이 그리는 방법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